이번 영상에서는 푸틴이 에너지 공급망을 장악하기 위하여 집권하자마자 실시한 러시아 신흥 재벌 중 에너지 및 미디어 올리가르히들을 장악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2000년 집권 이후 푸틴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글로벌 가스 공급망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습니다. 푸틴은 2000년 무소속으로 53.44%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당시 신흥 재벌이었던 오르가르히들은 푸틴을 애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리스 엘친처럼 정치 자금을 대주고 언론을 지원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엘친 정부 시절 정보국장과 국무총리를 하면서 에너지 기업과 미디어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선되자 곧 에너지와 언론을 장악하고 있던 올리가르히들을 제거하고 에너지 기업과 언론을 장악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첫째로 러시아 신흥 재벌인 올리가르히들의 탄생 과정과 둘째로 푸틴이 제거한 엘친 시대의 올리가르히들, 그리고 셋째로 온유와 가스 기업들의 재국유화와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흥 재벌인 오리가르히의 탄생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보리스 엘친이 집권하던 시기 러시아에는 정치, 경제적으로 막강한 힘을 갖는 과두 사업가, 즉 비즈니스 올리가르히들이 등장합니다. 올리가르히는 로마 시대에 자산, 군사,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소수 집단이 이끌었던 과두 정치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들의 기원은 고르바초프 시절 페레스트로이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페레스트로이카란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1985년 3월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후 실시한 개혁 정책을 말합니다. 고르바초프는 1980년대 후반 경제체제를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의 개념을 도입한 혼합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합니다. 그는 국영기업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국유기업을 노동자에게 경영권을 임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즉 협동조합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협동조합이 러시아 올리가르히의 근원이 됩니다. 1990년 9월 소비에트 의회는 국영기업을 긴급 민영화할 수 있는 권한을 고르바초프에게 부여합니다. 이때 민영화된 기업이 지금 러시아 최대 에너지 국영기업인 로즈네프가스입니다. 1989년 소련의 첫 자유총선거 때 모스크바 선거구에 출마한 보리스 엘친은 89%를 얻어 공산당 보수파를 누르고 의원직을 얻습니다. 그리고 2년 뒤 1991년 6월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그는 러시아 공화국 초대 대통령 선거에서 58%를 얻어 당선됩니다. 1991년 8월 고르바초프의 개혁에 반대한 보수파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자 엘친은 시민들에게 호소하여 보수파의 쿠데타를 막아내면서 막 해체된 소련을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엘친 집권 후 바우처 민영화와 주식대출 민영화 계획에 의하여 대다수 국영기업이 민영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에서는 신흥 재벌이 탄생합니다. 보리스 엘친은 당시 개혁주의 경제학자였던 에고르 가이다르와 아나톨리 추바이스가 이끄는 경제개혁팀을 구성하고 폴란드식 충격요법을 적용해 가격 통제 중단, 정부 보조금 중단, 국유산업의 민영화 등을 감행합니다. 민영화의 일환으로 1992년 국민들에게 민영화 바우처를 나눠줍니다. 이 바우처는 기업의 주식과 교환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개념을 잘 몰랐던 서민들은 바우처를 현금 받고 소수 집단에게 헐값에 팔아버립니다. 이를 구매한 집단은 러시아 마피아와 관료 집단 계급인 노멘클라투라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소련 국가 국영기업들은 이들에게 넘어갑니다. 1994년부터 많은 국영 석유 회사가 민영화됩니다. 1995년 심각한 재정 적자와 1996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자금이 절실히 필요했던 보리스 엘친은 은행가인 블라드미르 포타닌과 부총리인 아나톨리 추바이스가 승인한 주식대출 민영화라는 이상한 제도를 만듭니다. 기업을 민간에게 장기 임대해주고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 과정에 상업은행이 민간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민간은 이 빌린 돈으로 정부 기업을 인수합니다. 이 과정은 경매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 마피아나 내부 정보를 독점한 노멘클라투드들에게 거의 공짜로 임대되어집니다. 당시 니켈 등 자원개발회사, 석유회사, 가스회사, 철광회사들이 이들 손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거의 공짜로 인수받은 기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데 이들을 러시아 비즈니스 올리가르히라고 합니다.
당시 러시아에 수억 달러를 투자했던 조지 소로스는 주식 대출 민영화 제도를 총괄했던 총리 추바이스를 민영화 처리를 통해서 오염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바우처 민영화 프로그램은 소수의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바우처를 헐값에 사서 회사를 인수하게 하고 차익 거래를 통해서 억만장자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들은 에너지, 광산, 미디어, 중공업 등 러시아 핵심 기관 산업을 모두 장악합니다. 언론에서 많이 언급해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은 보리스 베레조프스키와 더불어 미하일 호도르콥스키, 로만 아브라모비치, 블라드미르 포타닌 등이 있습니다. 공산당이 집권하면 재산을 빼앗길 것을 우려한 이들은 1996년 선거에서 엘친을 강하게 지지합니다. 특히 여러 은행과 국영 언론의 주요 지분을 장악한 보리스 베레조프스키는 엘친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지지율이 6%밖에 안 되었던 엘친은 이들의 도움으로 재선에 성공합니다. 이를 계기로 올리가르히는 정치에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세계에서 부정부패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됩니다. 심장병에 시달리고 심한 알코올 중독자로 알려진 엘친은 1999년 12월 31일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임기를 6개월 앞두고 사임하겠다는 깜짝스러운 발표를 합니다. 당시 총리였던 블라드미르 푸틴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고 이듬해인 2000년 5월 러시아의 제2대 대통령이 됩니다. 푸틴은 구소련 정보기관인 KGB 출신으로 독일 등 유럽에서 근무하면서 스파이로서의 잔뼈가 굵었으며 연방 해체 후 KGB 후속인 연방보안국 FSB의 수장을 거쳐 엘친 시절 국무총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푸틴은 정권을 잡자 엘친 시절 성장한 올리가르히들을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보리스 베레조프스키입니다. 그는 수학자이자 공학자 출신으로 보리스 엘친 재임 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던 사람입니다. 러시아 올리가르히의 온적격인 인물입니다. 로만 아브라모비치와 함께 경영한 석유회사 시브네프 등을 통해서 번 돈으로 엘친 대통령을 후원합니다. 그 대가로 많은 이권을 독점합니다. 당연하겠지만 당대의 각종 부정부패로 악명이 높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베레조프스키는 엘친 시절 KGB 후속 기관인 FSB에 푸틴을 임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보리스 엘친이 임기 말년 탄핵 위기를 겨우 넘기자 그는 블라드미르 푸틴을 총리로 추천해 주는데 푸틴이 체첸 전쟁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결국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고 베레조프스키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푸틴이 대선에서 압승을 거둔 뒤에 지지율을 올릴 겸 경제개혁 명분으로 부패한 올리가르히들과 전쟁을 선포하자 이에 반대하여 적으로 돌아섭니다. 그도 숙청 대상이 되었고 2001년 11월에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 영국으로 쫓겨납니다. 2011년에는 옛 동료 로만 아브라모비치와 갈라서 법정 싸움을 했습니다. 2013년 3월 23일 영국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독살설도 제기되었지만 영국 경찰은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한때 보리스 베레조프스키의 동업자였던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첼시의 구단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1995년 아브라모비치와 베레조프스키는 경매 조작을 통해서 가스회사 시브네프트의 지분을 인수합니다. 그들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주식 대출 프로그램에 따라 은행에서 차입하여 인수자금을 조달합니다. 유가 상승으로 기업 가치가 수백 배 뛰고 이들은 억만장자가 됩니다. 아브라모비치의 다음 타겟은 알루미늄 산업이었습니다. 그는 베제로프스키와 함께 엘친의 정치 자금을 대고 그의 재선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1996년 엘친의 초청으로 크렘린 내 아파트로 이사했으며 1999년 33세의 나이로 추코트카주의 주지사로 선출되기도 합니다. 아브라모비치는 엘친 사임 전 그의 후계자로 푸틴을 추천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레조프스키와 함께 푸틴에게 정치 자금을 댑니다. 베레조프스키는 푸틴의 올리가르히 숙청에 반대해 반대파로 돌아서지만 아브라모비치는 푸틴을 적극 지지해 지금까지 살아남은 올리가르히 중의 하나입니다. 조지아 출신인 바드리 파타르카시빌리는 보리스 베레조프스키와 친분이 있었고 베레조프스키는 그를 1994년 당시 최대 러시아 국영 방송이었던 ORT 제1부국장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는 1996년 엘친이 승리하도록 도웁니다. 1997년에는 석유회사 시브네프트 민영화를 감독하도록 선임됩니다. 이 회사는 보리스 베레조프스키와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인수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베레조브스키가 소유한 TV6의 총책임자로 임명됩니다. 베레조브스키가 구속되자 그는 고향인 조지아로 돌아가 2008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3위를 합니다. 1993년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러시아 갑부가 된 주목할 만한 사람은 카카벤투키제입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입어 러시아의 거대한 중공업 회사인 OMZ 회사의 CEO가 됩니다. OMZ 회사는 정유, 화학시설, 원자력, 광산, 철강 플랜트의 부품을 제조하고 건설하는 국제적인 중공업 회사입니다. 러시아의 경제 정책에 영향을 주는 20인 중 한 명으로 올랐던 사람입니다. 2004년 푸틴 그룹에 속하지 않았던 그는 전 재산을 빼앗길 것을 직감하고 회사의 지분을 팔아 고향인 조지아로 갑니다. 그리고 조지아의 경제부 장관이 됩니다. 2008년에는 국무총리까지 합니다. 그가 국무총리로 재임할 시절 러시아와 남오세티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는 아직 계획 경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조지아 계획에 성공하여 조지아를 재창출한 사나이로 불렸습니다. 그가 조지아로 돌아왔을 때 BBC는 조지아를 개혁할 러시아 재벌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2014년 9월 우크라이나 페트로 포센코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우크라이나 국가개혁위원회 자문위원 활동을 합니다. Ukraine in the past couple of years has been often compared to Georgia for similar scenarios in terms of Abkhazia and Georgia and invasion in 2008. We're happy to welcome Mr. Bendukidze at Ukraine Crisis Media Center because he was the author and the organizer of these reform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for this kind introduction. 페트로 포센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EU 가입을 시도한 첫 대통령입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략했던 해입니다. 푸틴의 반대편에 있었던 대표적인 올리가르히는 미하엘 호드로콥스키입니다. 유대인 출신인 그는 1986년 컴퓨터 브랜디 등을 수입 판매하고 돈을 벌었고 1989년 메디나프 은행을 설립합니다. 그는 첫 번째 엘친 정부의 경제 고문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국영 석유 회사였던 유코스를 인수받습니다. 2002년 푸틴 정권 때 리투아니아 제1석유회사를 인수해 러시아의 제2석유회사로 키워냅니다. 2004년 포브스지에서는 40대 이하 세계 최고 갑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푸틴 정부의 반대편에 섰다가 2003년 사기 및 횡령, 조세 포탈 등 7개 혐의로 체포되어 수감 생활하다가 2013년 사면되어 석방되었습니다. 운영하던 석유회사는 가즈프롬과 국영 석유회사인 로즈네프가 합병하게 됩니다. 푸틴을 지지하지 않다가 제거된 또 다른 올리가르히는 블라드미르 구신스키입니다. 대부분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이 천연자원 쪽이라며 블라드미르 구신스키는 미디어 재벌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1기 임기 말 지지율이 6%였던 엘친이 2기에 54%의 지지율로 당선되게 하는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1999년 선거운동 당시 정치 초년생이었던 KGB 출신 푸틴을 지원하지 않고 자신을 절대적으로 후원해 주었던 루시코프를 대통령으로 앉히려고 했습니다. 푸틴 집권 이후에도 자신이 소유한 러시아 최고 인기 방송국 NTV에서 푸틴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푸틴을 너무 얕잡아 보았습니다. 그는 푸틴의 제거 대상 1순위였습니다. 푸틴은 바로 방대한 규모의 세무조사를 시작했고 체포되어 러시아에서 정치범 수용소로 악명 높았던 부티르카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는 풀려난 후 회사 지분 일부를 가지고 있었던 가즈프롬에 그의 보유 미디어 그룹을 3억 달러에 매각한 후 스페인으로 떠납니다. 첼시 구단주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처신을 잘해 살아남았고 엘친 시대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올리가르히들은 제거됩니다. 푸틴의 인너서클에 있었던 올리가르히들은 더욱더 승승장구합니다. 푸틴의 파워가 살아있는 한 이들은 절대적인 이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푸틴과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들의 자산을 동결합니다. 지금까지는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의 탄생 과정과 푸틴이 제거한 엘친 시절 올리가르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러시아 석유 및 가스회사의 재국영화와 푸틴의 세계 가스 공급망 장악 시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GOTV는 PPT 이론의 관점에서 시사와 경제 그리고 역사를 분석하여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PPT는 플레이스, 터, 피플, 사람, 그리고 타임,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축으로 분석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